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한류가 성장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남성 아이돌 그룹 BTS의 사례를 통해 그 성공 요인을 함께 배워봅시다. 한편으로 이러한 한류는 일본의 젊은 팬들에게 때때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제출한 레포트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가 국경을 넘는 데에는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 시장의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가 클수록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으로 비교적 작은 시장이지만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전략이 존재했습니다. 둘째는 인적 자본입니다. 한국은 인재가 풍부한 나라, 즉 인적 자원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문화적 유사성입니다. 이는 한국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중화권에서 한류가 인기를 얻은 배경입니다. 하지만 최근 BTS 같은 사례는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조차 초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SNS의 발달은 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한류 열풍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 디지털화 사회나 콘텐츠의 발신력 같은 키워드가 거론되고 일부 전문가들은 BTS라는 이름을 활용한 사회운동과 SNS에서 파급력을 형성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내 한류 열풍과 이에 대비되는 한국 내 일본 문화에 대한 반응에 대해 고아리 선생님께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日本では最近 K-POP なんか中心にですね、エンタメ文化の発信地みたいな感じで韓国を見ているんですよね。あるいはファッションの参考になる国としても韓国っていうのはかなり上位にいつも出るんですけども、一方韓国の方も非常にJ-POP も人気で、特にこれはYouTube だとか SNS なんかで日韓間の情報交換が非常にうまくいっている。こういうことが多分背景にあると思うんですね。日本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も、韓国も日本に対して世論調査等を見ると、非常に親近感湧く国っていう上位になっていて、2025年2月のギャラップ調査によればですね、韓国で日本に対して親しみを感じている人が 47% ぐらいいるんですけども、若者に限定すると6割以上の若者が日本に非常に好感を持っているって答えています。そのため、すずめの戸締まりだとか、スラムダンク、鬼滅の刃、こういった日本のアニメっていうのは大ヒットしています。ただ、ちょっと日本と違う現象が出ているのは、鬼滅の刃の場合、例えば劇中で出てくる、耳飾り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れが、いわゆる旭日旗ですよね。日本の自衛隊で使われている旗ですけども、それと似ているというような議論が起こって、ナショナリズムの側面が影を落とすっていうような場面が出てくるんですね。そういう中で、過去の歴史問題なんかと結びついて、親日派のレッテルっていうのを貼るようなね、文化を文化として楽しめないような空気がちょっと頭をもたげることが、韓国では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 그렇군요. 한류 열풍을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 사이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한류를 대표하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성공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도 잘 알려진 BTS에 대해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님께서 그들의 성공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BTS는 2013년 결성된 한국의 남성 힙합 그룹으로 2017년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이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대형 기획사가 아닌 중소기획사 출신이며 자신들의 경험과 진심을 담은 음악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K-팝의 획일성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유명해진 싸이가 일시적인 글로벌 히트를 기록한 것과 달리 BTS는 지속적인 세계적 성공을 거두며 한류의 새로운 단계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BTS의 팬클럽인 아미가 강조하듯 이들은 중소기획사 출신 아이돌의 성공 스토리이자 본인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된 그룹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닙니다. 빌보드 차트에 처음 진입한 앨범의 곡 Love Yourself를 보면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BTS의 글로벌한 성공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TS의 성공 요인은 외적이고 환경적인 요인과 내적이고 역량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글로벌 문화에서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던 위계 구조가 약화되거나 해체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나 제3세계 음악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일이 매우 드물었지만 이제는 그 위계적 구조가 무너지면서 BTS 같은 비서구권 아티스트가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서구의 다문화주의, 대중문화에 대한 편견 감소, 문화적 옴니부어, 즉 잡식성 취향의 확산 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BTS는 단순한 힙합 그룹이 아니라 아시아적 시각을 지닌 혼종적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으로부터도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의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를 대체해 새로운 문화의 발신 및 발견의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BTS 성공의 배경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예술적 역량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과 힙합 등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융합하고 자신들의 고민과 메시지를 담은 표현력은 다른 K-팝 그룹과 확연히 차별화된 지점입니다. 댄스와 멜로디뿐만 아니라 가사에는 청춘, 성장, 공감 등의 주제가 담겨 있어 유엔에서도 언급될 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팬덤이라 불리는 열정적인 팬클럽 아미의 존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아이돌 문화에는 이전부터 열성 팬층이 있었지만 BTS 팬덤은 국제적이고 다세대적이며 기획사와 그룹과의 상호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활동을 건설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요인들이 BTS의 지속적인 글로벌 성공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BTS 현상과 한류에 대해 특히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되면 문화 교류가 실제로 위축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BTS가 전하는 메시지는 글로벌하고 인권 중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려는 것이며 BTS를 통한 문화적 연결이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BTS를 비롯한 아이돌들이 영어 중심 활동에 치우치면서 일부 한국 팬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문화 교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준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대표적 한류 아이돌인 BTS의 글로벌 성공 요인이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류 문화는 현재 일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소비되고 있을까요? 고아리 교수님은 문화 그 자체뿐 아니라 다양한 갈등이 한류 수용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소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본 대학생들의 레포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본 대학생들이 느끼는 한국 문화 소비에 따르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진 일본 대학생들에게 문화와 정치가 얽히고 설킨 문제는 종종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개운치 않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이 개운치 않다라는 표현은 최근 학자나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일본과 한국 간 복잡한 정치, 외교 문제에 마주하면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중 정치적 주제가 나왔을 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자신과 부모의 정치적 시각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정치와 문화를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정치 뉴스 속 한국과 인스타그램 속 한국 간 차이에 대한 갈등은 SNS에서는 세련되고 매력적인 한국이 보이지만 현실의 뉴스에서는 외교 갈등이 부각되어 양극단 이미지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문화 소비와 정치적 가치관, 세대 간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예를 들어 한국을 싫어하는 아버지 세대와 K-팝을 좋아하는 자신 사이의 세대차를 의미합니다. BTS와 박근혜 전 대통령, 매력적인 문화와 불안정한 정치 현실 사이의 갈등은 아이돌과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식차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반일 친일 논란과 혐한 조장에 대한 갈등도 보입니다. 한국 연예인의 사소한 발언이나 행동이 반일적이다, 친일적이다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정치적 표명과 그 반발에 대한 갈등은 BTS 멤버가 착용했던 원폭 티셔츠 논란이 한 사례입니다. 일본 공연 취소를 요구하는 해시태그 운동이 SNS에서 확산되었고 결국 멤버의 공식 사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치의 문화에 대한 개입과 최애의 반일 의혹에 대한 갈등으로 일본에서는 최애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돌이 혹시 반일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그 사람은 일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식의 감정적 혼란과 갈등이 학생들 사이에서 확인됩니다. 팬덤의 SNS 게시물과 순수하게 즐기지 못하는 갈등은 K-팝 아이돌로 활동하는 일본인 멤버가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를 축하하는 글을 SNS에 올렸을 때 많은 한국 팬들로부터 비판 댓글이 쇄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티스트 비판 혐한론에 대한 갈등은 일본 내 일부 혐한 성향의 사람들은 K-팝 아티스트들은 일본 따위 아무 생각도 없다, 그냥 돈 벌려고 오는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K-팝 팬들은 내면에서 모순이나 불편함을 느끼며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한국의 본복이었다는 세대 간 인식차에서 오는 갈등은 주로 세대 간 인식차에서 비롯됩니다. 例えば、日本の中学高校って最近、海外に結構行くんですけども、実は2012年ぐらいまではずっと韓国っていうのはその行き先としてトップだったんですね。ところが政治外交関係が悪くなっていくと、その影響を受けて、コロナ前の2019年なんですけども、韓国を選ぶ高校の場合ですね、海外旅行の中で 1% にしか過ぎなくなってしまう。こういう現象がありました。それでも2022年
年以降、日韓の外交関係が劇的に改善する中で、コロナ以降ってこともあって、徐々に復活はしてきてはいるんですよね。ただ、親とか学校の立場からすると、外交関係が安定している国じゃないと、自分の子弟を送り出したくない。こういう要素多分にあるわけですよね。今、両国とも相手国の食文化、ドラマ、音楽、ファッション、こういうことに非常に強い関心を持っています。そういう中で、例えば修学旅行、生徒たちは日本だったら韓国に行きたい。そういうことが、たくさん出てくるわけな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ことがスムーズにいくためには、もう少し外交関係が安定しなきゃいけないし、今言ったようなお互いの関心、例えば今韓国で言ったら日本の食べ物の、飲食店ですね。それがもうブームのようにたくさん新しいタイプのものができている。あるいは日韓の歌合戦みたいなものがテレビで非常に人気を博している。で、日本の場合はもう K-POP だとか、韓流ドラマの出ている人の推しで非常に韓国語学習者っていうのが増えているんですね。こういった新しい現象っていうものはやっぱ大事にすべきであって、文化は文化として楽しむと同時にもちろんこれ消費の側面があるわけですよね。楽しみと消費、さらには相手国を理解するっていうそういう側面でも、潤滑になるのかどうか。これがこれからの文化交流のポイント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지금까지 한류 현상을 실마리로 국가 간 바라봄이나 이와 깊이 연관된 문화와 정치, 경제에 대해 두 분 교수님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상징적인 존재로 BTS의 성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2020년대 들어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가 구축되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류와 여행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문화가 다른 분야, 특히 정치나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일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 관계 속에서 문화가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